안녕하세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이수민입니다. 오늘은 속닥속닥 집콕 처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4세 남아의 엄마입니다. 아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낯선 친구에게는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낯선 친구가 다가와 말을 걸까 무서워 친구가 다가오려고 하면 도망가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하는데 제 관점에서는 늘 항상 똑같습니다. 혹시 이런 점이 나중에 사회성과 연관이 될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분리불안이랑 사회불안이 조금 높았던 아이로 생각이 되고,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고 낯선 것에 대한 좀 거부가 심한 아이로 생각됩니다. 특히 부모가 있을 때도 낯선 사람한테 아이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저희가 좀 걱정하는 사회불안 장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어머니가 걱정하셨던 부분은 이 친구를 그대로 둘 경우 이제 사회생활, 사회성, 사회기술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실제로 사회불안 장애 친구들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좀 어려워하고 계속 친구들을 만날 기회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기술 자체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머니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래 애들이랑 자주 어울릴 기회를 주면서 어머니가 아이를 좀 친구들이랑 잘 놀 수 있게 중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게 어머니가 생각하셨던 것보다 잘 빨리 바뀌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면은 치료 기관을 방문하면은 그룹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룹 치료를 하면은 비슷한 친구들이랑 좀 어울리면서 경험을 쌓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친구 사귀는 게 잘 된다는 경험을 하고 나면은 또 친구가 다른 데 가서도 친구 관계를 잘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살 여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사귄 친구가 있는데 잘 놀다가도 종종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손이 먼저 올라와서 저희 딸이 몇 번 맞았습니다. 세게 맞진 않았지만 반면 딸아이는 친구를 때리는 건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 친구가 때려도 같이 때린 적도 없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가 너를 때리면 너도 참지 말고 똑같이 때려라고 이야기를 해주다가도 이게 옳은 건가 싶더라고요. 딸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할까요?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해결하기 힘든 조금 애매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어차피 좀 답이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애들이랑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건지 좀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문제 해결 기술이라고 부르고요. 일단은 문제 해결 기술이라는 거에서는 일단 지금 문제가 뭔지 정의를 같이 해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친구랑 싸울 때 친구가 나를 때리는 게 주로 이제 문제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가능한 해결책을 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해결책은 너무 좀 허무맹랑하고 좀 실현 가능성이 없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아이한테 다양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보게 시키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결책을 실제로 실천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장단점이 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을 옮겨보고 결과가 어땠는지 확인해 보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가 우리 아이를 때리는 그 상황이 이제 주로 이제 문제의 상황이 되는 거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으로 이제 다시 때려보자 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이제 다시 때리게 되면은 좋은 점은 그 친구 이제 한 대 맞으면서 되게 무서워지면은 이제 우리 아이를 다시 안 때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친구는 이때까지 당한 게 있는데 이제 한 대 때려줬으니까 통쾌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단점이 되는 거는 이제 아이가 폭력을 쓰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게 이제 큰 문제점이고, 다른 문제점에는 폭력을 썼는데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친구가 좀 더 센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다시 이 친구를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라면은 아이한테 일단은 나를 때리면은 너랑 놀 수가 없어 라고 말하라고 좀 얘기를 시킬 것 같아요. 근데 보통 6살 친구들은 말한다고 뭐 그렇게 잘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럼 다시 친구를 때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반복되면은 실제 좀 같이 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 친구도 내가 실제로 때리니까 상대방이 싫어하고 이 친구랑 놀 수가 없구나 이런 경험이 쌓여야지 그 친구도 이 행동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살 딸아이의 눈깜빡임 틱 증세로 인해 걱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적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제가 더 신경 쓰이고 커서도 그럴까봐 걱정되네요.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틱 증세로 약을 먹기도 하나요?
이게 반복적이고 갑작스럽게 빠르게 나타나는 몸 동작이나 소리를 내는 걸 이제 틱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 틱이라는 게 굉장히 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연구를 해보면은 적은 데는 20%, 많게는 이제 40% 정도가 아이들이 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고,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한 1년 안 되게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좀 지켜보면 된다고 이제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조금 특수한 경우에 한 1% 정도? 100명 중에 1명 정도의 아이들은 1년 이상의 틱이 계속 지속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만성 틱장애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들 경우도 대부분은 이제 눈을 깜빡인다거나 이런 좀 가벼운 형태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데 0.1% 정도 애들은 틱 자체가 좀 굉장히 심해가지고 어깨를 계속 들썩인다거나 뭐 이런 식의 소리를 낸다거나 이 틱이 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틱 자체가 생활을 방해하고 이제 본인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소아정신과에서는 치료를 하면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아쉽게도 약을 쓴다고 해서 이게 증상 틱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증상이 줄어드는 개념입니다. 이게 마치 이제 감기가 저희가 걸렸을 때 약을 먹는다고 감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감기 걸렸을 때 뭐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이런 증상 자체가 약간 좀 감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약물 치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최후에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되고요. 근데 이 약물 치료하는 기준은 본인이 틱을 너무 자주 하면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소리 내는 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이걸 또 하고 싶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대화를 멈춰야 되고 그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자기 전에 틱이 좀 심해지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잠 자체를 드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약물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틱 자체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데 주위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한 애들이 있어요. 자기 눈 조금 깜빡이는데 자기 눈이 좀 이상하고 이제 다른 애들이 놀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자꾸 걱정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럼 친구가 너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좀 약물 치료를 해주게 되고요. 지금 이 문의해 주신 경우에는 이제 눈 깜빡임 자체가 이제 주증상이신데, 눈 깜빡임은 애들이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생활에 방해가 좀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개월 4세 딸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는 영유아기부터 깔끔한 편이었고 오감놀이, 모래놀이, 물감놀이 등 손에 묻는 걸 싫어하는 편이었어요. 평균 하루 6벌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냥 애가 좀 깔끔하구나 싶었는데 책을 보니 소아 강박이라는 게 있었고, 아이를 지켜보니 자기 통제성이 강한 소아 강박 증상이 의심되었습니다. 아직 병원에 가본 상태는 아니고 아이가 어린 만큼 저 또한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많아 이렇게 여쭙니다. 아이는 요즘엔 그전보다 좋아졌지만 아이의 괜찮은 상태는 아니라서 제가 더 차분하게 지켜봐도 되는 건지 병원에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질의 아이는 엄마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 질문하시는 거를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오감놀이나 모래놀이, 물감놀이 이런 거 손에 묻는 걸 좀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 나이 때 애들은 강박증보다는 일단은 감각이 예민해서 생길 확률이 훨씬 많아요. 특히 이 친구는 이제 묻는 걸 싫어하니까 촉감각이 예민한 건데, 이게 애들이 감각 처리가 아직 상당히 좀 미숙해요. 지금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알 텐데 애들이 매운 걸 잘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굉장히 편하게 느끼는 감각을 애들은 되게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묻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은 얘가 좀 감각이 예민한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 다행인 거는 보통의 감각이 예민한 정도는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으로 이런 경험을 계속 하게 되면서 감각에 익숙해지고 조금 둔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통 큰 걱정 안 하시고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증상 중에 하나로 말하는 거는 옷을 자주 갈아입는다고 얘기하는데, 옷 자주 갈아입는 게 조금 강박증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강박증이라는 게 원치 않는 뭐 불편한 생각이 반복돼 가지고 그 불편감을 해결을 하려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상태를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이유가 옷에 닿는 감촉이 싫어, 뭐 혹은 새 옷에서 뭔가 빳빳한 느낌이 나는 게 좋아, 그래서 옷을 자주 갈아입는 거라고 하면은 감각적으로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거는 강박증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강박증은 옷을 입었는데 뭔가 좀 더러운 게 묻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 되게 더러운 게 묻었네, 찝찝하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옷을 갈아입게 되면은 강박증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강박증 같은 경우에는 인지행동치료라는 치료 기법이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인지행동치료라는 거는 애들이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들더라도 참고 견디는 연습을 기본적으로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친구 아직은 제 생각에 너무 어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도 이런 강박증 증상이 일시적으로 보였다가 좀 사라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좀 연습을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애들가 옷을 자꾸 갈아입고 싶어 할 때 뭐 맞춰줘서 계속 갈아입히시는 것보다는요, 옷이 약간 더러울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찝찝한 느낌이 나도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불편하고 찝찝한 느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애도 관찰해보면 처음에 찝찝한 느낌이 들었는데 엄마가 말한 대로 좀 기다리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아이도 이렇게 굳이 많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요 나이 애들은 심리적으로 되게 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좀 어머니가 이런 거에 대해 좀 통제를 많이 하시는 경우 애가 좀 속으로 화가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강박 형상으로 좀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내가 애를 너무 사사건건 좀 통제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요 나이 때 어머니들 중에 통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빨래바구니에 양말 넣어야 된다고 하시는 어머니들 계신데, 약간 이런 통제가 좀 많아지면 애들이 되게 좀 불편해하고 그러면서 증상이 좀 생기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4학년 여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코로나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몇 달 전부터 학교에 나가게 됐는데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땐 괜찮았는데 등교하면서 아이들이랑 어울리고 대화가 부담스럽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학교가 재미없다고 말하네요. 3학년까지는 잘 다녔는데 지금은 너무 어색하고 학교 생활이 싫다고까지 말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막무가내로 학교에 그냥 나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조금만 참으면 좋아진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저도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저희 아이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학교 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아이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 거부하는 이유는 좀 다양한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일단은 친구 관계가 조금 어렵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이게 이전부터 이 친구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크게 드러나는 건지, 아니면 잠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건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부분은 사실 어머니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연락하셔가지고 선생님이랑 좀 상의해보고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한테 아이의 좀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상의드리고 학교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어머니가 질문하신 이런 문제가 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장기간 등교를 안 했고 여러 친구들이 좀 적응하는데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도 진료하다 보면은 이게 단순히 얘가 좀 적응하기가 조금 힘든 것 뿐인 건가? 아니면 좀 심각한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가? 좀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지금 애들이 장기적으로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학교를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없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학교도 안 갈 수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좀 변화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마치 상황이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해진 걸로 보면 되시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애들 학교를 보내보면은 처음에 환경 변화가 너무 크게 있기 때문에 적응도 좀 어려워하고 친구들이랑 좀 다투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거의 6개월 내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적응해 나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지금 학교가 지금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 다시 돌아간 것처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가 힘들 수 있겠다, 이렇게 공감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다녀야 되는 곳이니까요, 학교는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학교 가면서 네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은 엄마랑 학교랑 선생님이랑 상의해가지고 가능한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보통은 아이들이 조금 받아들이고 잘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애들이 이때까지 학교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학교를 애들이 다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애들이 당연히 좀 많이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학교라는 곳을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생각하셔가지고 지금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